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 모색해보는 신소미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지수의 어떤 그 박스권 속에서의 바닥 근접 부분, 지수 박스권에 지금 바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바닥, 과연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위기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전반적인 상황들, 만에 하나 상승으로 반전이 된다면 그 주도주는 어디 속에서 찾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혼조 장세 한 2, 3주 정도 계속되고 있죠. 혼조 장세의 배경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상반기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시장의 주 모멘텀은 역시 각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이었습니다. 그 모멘텀, 방향성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내에 지수가 방향을 바꾸게 됐을 때 주도주는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혼조 장세 배경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1월부터 시작됐던 각국 주요국들의 신정부 출시 모멘텀, 신정부 모멘텀이 점차 둔화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 3, 4개월, 4, 5개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모멘텀, 기대감 부분이 점차 둔화되는, 이제는 실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가격과 수급에 대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 부분 계속 되겠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업종들, 그 부분에 대한 수급 부담 논란과 동시에 가격에 대한 부담 논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계속돼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혼조 장세의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었죠. 증시 주변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점. 그 가장 큰 변동성 확대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부분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의 변화일 것입니다. 환율의 어떤 그 방향성, 변동성 부분, 그리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 부분, 바로 그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 주식시장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크게 금융시장 3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죠. 환율시장, 채권시장, 그다음에 주식시장 이렇게 되는데요. 2가지 환율시장과 채권시장이 요동을 치다 보니 아무래도 증권시장 같은 경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주변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3가지 정도가 최근 혼조 장세의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결국 상반기의 시장을 이끌었던 각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 부분, 과연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그럴 가능성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하반기에 일단은 지속되고 조금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이는 변동성만 키울 뿐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아베노믹스 일단 칼은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뽑은 칼을 가지고 계속되는 한 방향성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선택, 우리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제지표,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지금 현재 고용지표가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왜냐하면 고용이 개선이 되어야, 그리고 제조가 개선이 되고 소비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소비가 활성화가 된다면 제조업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경기 순환의 선순환 고리를 차지하는 것이 고용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긍정적인 결과는 일단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 시장으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 가능성 조금은 더 높아지고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전반적인 수급 개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급락 부분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장에서 기대가 너무 컸었다고 할까요? 갤럭시 S4에 대한 판매,
1억대를 예측을 했지만 일단 한 7,500대 수준으로 지금 평가 부분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오늘의 급락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계 시장의 마켓시어 1등 삼성전자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업황 호전이 지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업황 뭐니 해도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각 전망에 대한 확신 부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이닉스와 좀 비슷한 양상 띄게 됩니다. 최근에 3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질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반도체주의 미래의 어떤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격 부담 논란과 실적 모멘텀의 약화 부분. 이 사이에서 어떤 그 혼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믿을 것은 실적뿐이다. 실적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금 이러한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경기 민감주 다소간 조금 좀 멀리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 전망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라고 해서 큰 그림에서 사이클의 어떤 그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은 그리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 조금은 좀 뒤편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하락하고 있는 IT 그리고 다소간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의 조정 양상 이후에 다시금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서 집중화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포트폴리오 재편, IT와 자동차 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이제는 6월이 지나면서 임박하고 있죠. 실적의 가시성, 실적의 무조건적인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이는 실적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는 말씀. 시청자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요. 전반적으로 하반기 증시 우리 저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BS투자증권 홍준표 부장 모셔서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